넘어져서 다쳤는데 이빨이 깨진 데도 없고 멀쩡해 보이는데 통증이 있고, 만약에 잇몸 쪽에서 이런 선이 보이고 치아가 살짝 움직이는 것 같으면 빨리 치과에 내원하세요. 치아가 크게 부러진 것일 수 있습니다. 뿌리까지 부러진 치관 치근 파절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투스맨입니다. 지난 영상 위에 링크에서 넘어졌을 때, 충격을 크게 받았을 때 주로 앞니가 어떻게 다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례 중에 무심히 넘기다가 발치까지 갈 뻔한 사례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런 치아 파절 케이스에서 치과의사가 환자분의 입안을 볼 때 가능하면 밝은 불빛 하에서 보고, 또 가능하면 확대가 가능한 치과형 현미경 루페를 끼고서 보며, 또 그것을 플래시를 터트린 DSLR 사진으로 찍어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그렇게 파절선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냥 DSLR 사진이 아니라 해당 사진을 대조도 강화를 통해서 크랙 라인을 보다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파절선이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에는 실제로 덜렁덜렁 움직이고 마취를 하고 손으로 살짝 당겨도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빨이 부러져서 오신 환자분에게 확연하게 더 많이 부러진 오른쪽 대문 앞니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조도 강화를 통해 치아 뿌리 쪽에 크랙 라인이 관찰된 치아도 함께 크라운 치료를 권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시간이 지났을 때 아까 보셨던 치아처럼 덜렁덜렁거려서 결국 부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치료한 환자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환자분은 처음 오셨을 때 왼쪽 위가 아프다고 오셨는데, 사실 아플 만한 치아가 여기저기 많아서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분이 아프다고 한 것은 지금 보이시는 왼쪽 위의 앞니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플 만한지 보이시나요? 지금처럼 대조도를 강화시키면 뭔가 살짝 보입니다. 정면에서 다시 찍어본 사진입니다. 역시 대조도를 강화시키니 보이죠? 뿌리 쪽에 크랙 라인이 보입니다. 바로 이 치아가 아프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사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엑스레이에서 뭔가 눈에 뜨이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엑스레이에서 보이면 굉장히 얕은 균열선이 아니라 깊게 파절된 크랙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발치에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크랙 라인이 눈에 보입니다. 렌더링된 CBCT, 콤비CT 이미지를 돌려봐도 뿌리 쪽에 뭔가 수상한 선이 보입니다. 세지털 뷰, 엑시얼 뷰, 코로날 뷰를 돌려봤을 때 미세한 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실제로 입안에서는 어떤 상태인지 한번 확인하면서 치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움직임이 있고 통증이 심해서 마취 후에 해당 치아가 아래 앞니하고 닿았을 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 앞니가 맞닿지 않도록 교합 조정을 시행하고 신경치료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신경치료를 할 때 신경 치수를 제거하고 치아에 길이를 재기 위한 파일만 넣었는데도 치아가 움직입니다. 처음 사진에 비해 파일을 넣었을 때 치아가 움직이고 잇몸 쪽으로 피가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함께 보면 잇몸 하방에서 피가 올라오는 것과 치아가 윗부분에서 덜렁거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당일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치아를 파절로부터 보호할 크라운 치료가 필요합니다. 페이퍼 포인트를 통해서 더 이상 치아 내부에서 출혈, 그리고 감염 조직, 남아있는 신경치수 잔사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 신경치료를 완료합니다. 신경치료한 엑스레이 상에서도 균열선이 관찰됩니다. 신경치료를 마무리할 때 근관 충전 재료와 함께 사용하는 실러가 해당 균열선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한 크레이지 라인, 얕은 균열선이 아니라 깊은 파절선으로, 이것은 치관치근 파절입니다. 원래 하루 만에 마무리하는 신경치료도 잘 하지 않고, 신경치료 후에 치아의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을 연결해주는 파이버 포스트 작업 역시 당일에는 잘 시행하지 않지만, 이 경우에는 응급이라고 여겨서 하루 만에 신경치료 그리고 파이버 포스트 작업을 모두 시행합니다. 파이버 포스트, 레진 시멘트, 레진 코어를 통해서 빈 공간이 없도록 치관부와 치근부, 치아의 머리와 뿌리를 함께 연결해줍니다. 저 기둥이 치관치근 파절에서 부러진 상방의 치관과 하부의 치근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원래 더 중요한 것은 페롤이라고 해가지고 파절 부위를 제거하고 남은 치관부에서 보철물이 들어갔을 때 크라운의 경계 부위, 마진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 상방으로 치아가 최소한 2mm, 3mm 이상 남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니에서는 잇몸을 도려내는 수술이 필요하고, 그런 경우에는 치아가 길어지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불량하게 되어서 파이버 포스트에 의지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기둥을 넣고 치아의 머리와 뿌리 부분을 연결해 준 뒤에 튀어나온 기둥을 조정해서 다듬어 줍니다. 다음 내원 때 크라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아 삭제를 진행합니다. 크라운 프랩, 치아 삭제를 진행해도 크랙 라인이 명백하게 보이는 것은 균열선이 그만큼 깊숙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치아 삭제를 할 때 이 경우에는 가능하면 잇몸 하방까지 깊숙하게 들어서 하는 이유가, 잇몸 하방까지 360도로 감싸 주어야 파절 가능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뺨 쪽, 혀 쪽 모두 가능한 깊숙하게 치아 삭제를 진행합니다. 파이버버스트, 기둥이 뿌리 깊이 들어가서 치아의 머리와
뿌리를 관통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 여전히 파져서는 보입니다. 인상 체득, 본을 뜬 후에 임시 크라운을 끼운 상태에서의 모습입니다. 다행히 환자분의 통증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했지만 이런 경우에 크라운 치료해도 상대적으로 치아의 수명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나이가 어리고 수명이 짧더라도 발치보다는 다시 한번 치아를 사용하고 싶은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추후 AS는 힘들고 바로 임플란트로 갈 것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진행을 합니다. 치아의 색상 체득, 쉐이드 체득을 합니다. 반대쪽 치아와 동일한 색조, 잇몸 하방의 하얀색까지 동일한 느낌으로 제작해서 옵니다. 크라운을 시적 껴봅니다. 원래 있던 치아와 동일하게 안쪽까지 오목하게 잘 만들어져서 크라운이 왔습니다. 그리고 인접 치아, 흰색 라인까지 동일하게 만들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경우에는 새로 만든 크라운은 균열선이었기 때문에 대조도 강화를 시켜봐도 새 크라운에서의 크랙 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치료 완료 후에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잇몸 하방으로 치아를 360도 감싸주는 크라운과 부러진 치아의 머리 부분, 치관부와 치근을 연결해주는 파이버 포스트로 많이 부러진 치관, 치근, 파절 치아를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년 6개월 경과한 상태로 환자분이 해당 치아를 오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오래 사용하시려면 이 치아는 매우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니로 무언가를 뜯는 행위, 사과, 갈비 같은 것을 뜯어먹고 베어먹는 행위는 최대한 삼가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잇몸 라인에 하얀 선이 보였을 때, 균열선이 있어서 치아가 움직이고 아플 때 치료 사례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저는 치과의사 투스맨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